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실게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97,000달러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역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위에서 월봉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만큼 기세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월 중순 정도부터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끝냈다고 봐야 했었지만 이후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행정명령이 없었던 점에 더해 관세 악재가 겹쳐지면서 추가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매월 초에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 그 이전에 리스크 오프가 일어나면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속 7개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초 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월초 약세가 반복이 되었고요. 다만 원래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었고 이건 역시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데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실업률이 4.1%에서 4.0%로 되려 하락하면서 고용이 너무 강한 게 확인됐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강한 고용으로 인해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겨우 떨어졌던 채권 수익률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는데요. 고용보고서가 강하게 나오자 바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은 10년물 채권 수익률과 굉장히 깊이 연동이 되어 있죠. 정확히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는 안 좋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발 관세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내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같은 현상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트럼프발 관세 악재가 추가적으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는 우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오늘부터 부과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즈음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경한 관세 정책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까지도 10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이슈의 발생과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사이클 전망에 따라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봉이 96,500달러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핵심 지지선인 97,000달러의 8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봉이 8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90%의 확률로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이 있는 일명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차트들을 보시면 주봉상 8주 이평선 아래에서 마무리됐을 때는 가격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8주 이평선을 지키면 불마켓 밴드까지 안 가죠. 그런데 8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갔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8주 이평선을 지킬 때는 불마켓 밴드까지 계속 안 갔죠? 그러다가 깨지자 바로 갔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깨지니까 갔죠. 안 깨지니까 안 갔죠. 이렇게 아주 높은 확률로 8주 이평선을 못 지키면은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8주 이평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못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 89,000달러에 위치해 있는 불마켓 소프트밴드까지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 89,000달러, 9만 달러 아래로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신호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트의 신호란 것은 확실해져야 그게 의미를 지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결과는 정확한 신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주봉의 마감 가격과 8주 이평선의 간격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거의 확률대로 90% 확률로 불마켓 소프트밴드까지 떨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주 정도는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한 주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가 2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금리 전망치가 올라간 게 가격에는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금리 전망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CPI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가 모두 지난달보다 0.1%포인트씩 하락한 2.8%와 3.1%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예상치를 만족시키는 정도로는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고용에 더해 트럼프 관세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금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를 겨우 만족시켜서는 큰 반향을 얻기 어렵겠죠. 제가 생각하는 CPI의 결과에 따른 예상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근원 물가가 되겠고요. 근원 물가 예상치가 3.1%죠. 이렇게 되면 중립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금리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주요 지표의 확인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는 PCE 물가의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것이고 만약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3.0%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불안을 달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트럼프 쪽의 관세 정책은 계속 주시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2.9%가 나올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가능하고 트럼프발 악재가 정말로 시장을 망칠 정도의 파탄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상승 반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강도라고 하면은 대상 국가, 그 다음에 대상 품목, 그 다음에 세금의 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의 의지, 이렇게 4개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상 국가 품목은 많을수록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세금 요율이 높을수록 강경한 입장이 될 거고요. 또 발표를 할 때 뉘앙스가 얼마나 타협 가능한 여지를 보여주느냐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협상을 통해 한 달간 유예를 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이 그렇게까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중요한 이벤트의 종합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테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상으로는 하락의 신호가 나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가격도 충분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술적 분석의 결과만 보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듯이 사이클 초반에 들어가서 사이클이 끝날 때 나오는 사이클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사이클의 중간에는 리밸런싱 외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반년간 횡보를 할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 반년 이상 횡보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1만 달러 때부터 10만 달러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를 더 담을 기회로 삼기만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와 상황이 같지는 않겠죠.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더 면밀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 클럽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중요한 분석 자료들을 매주 여러 개씩 전달드리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사이클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밀착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 클럽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상황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바뀝니다. 지난 10월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넘기는 듯 하다가 다시 6만 달러대로 떨어졌을 때도 정말 온갖 비관적인 얘기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칠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는요. 비트코인이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50%, 60%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50%가 플러스 100%, 200% 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사이클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기적 예측에 따라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이클 전체만을 보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TF로부터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각종 고점 지표들은 사이클의 종료가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시적 악재로 인해 시장이 좋지 않지만 결국은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악재들을 소화하고 나면 제때가 되었을 때 알아서 가야 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기다릴 줄 알았던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저 역시 이 사이클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